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벌레에서 방송하는 책읽지라입니다. 방금 이제 좀 시작이 늦었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이어폰을 딱 꽂으려고 하는데 이어폰이 이렇게 물커브에 빠졌거든요. 끼워도 될까요? 죽지 않겠죠? 감전돼서 죽지 않겠죠? 여보세요? 네, 이게 들리는 게 아니죠? 네. 급하게 시작하다가 이 물잔에 이어폰을 빠뜨려가지고 되게 귀가 차가운데요? 망가지지 않았기를. 혹시 제 말 들리시나요, 여러분? 이거 찌릿거리는데? 무서운데? 살고 싶습니다. 저는. 네, 반갑습니다. 무서워요. 여기 차가워가지고 물이 계속 나와요. 이렇게 잡고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오늘은 이거 그때 거기 탐구생활 가서 빌려온 책, 두 번째 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덕질로 인생 역전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좀 거꾸로 보이시겠지만, 이 책을, 사실은 이 책에 그 덕업일치라는 표지를 보고 제가, 네, 이 표지 부분을 보고 꽂혀서 사실 내용도 깊이 안 보고 좋아왔는데,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덕업일치라는 말 아시는지, 이 말을 아시면 좀 신세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감전 안 걸리나요, 용화님? 어, 제가 사실 이 말을 몰랐고, 저는 뭐 이렇게 오타쿠는 아닌 것 같은데, 음, 여기 저랑 같이 입주해 있는 회사 중에 캡슐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캡슐 코퍼레이션 혹시 어디 나오는 회사인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드래곤볼에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하고 있는 작업도 약간 오타쿠를 위한 SNS? 그 만화 쪽? 네, 그런, 그런 커뮤니티인데, 신기한 게 그 회사 사람들이 다 오타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도 야근하고 계시던데, 해도 되는지. 그분들이 다 회사 사람들이 그 일을 재밌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라서 오타쿠로 만들어진 회사고 또 그 회사의 어떤 가치관, 회사 사규 같은 게 덕업일치. 그래서 진짜 재밌는 말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덕업일치라는 말을 알게 됐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어떤 것에 오타쿠였을까? 고백컨대 저는 그 중고등학교 때 이휘재 팬이었습니다. 이휘재 씨의 지금은 쌍둥이 아빠가 된.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진짜 야자 시간 뭐 이렇게 저녁마다 매일매일 그 편지를 썼어요. 그때는 이휘재를 좋아하게 된 게 그 밤에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를 제가 막 열심히 들었었거든요. 그거를 열심히 듣다가 이휘재가 좋아져서 맨날 맨날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한 600, 700번까지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야자는 안 하고 맨날 편지를 써서 친구들이 그래서 네가 글 쓰고 이러는 걸 좋아하나 보다 했는데 제가 그때 이휘재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 별이 빛나는 밤에를 제가 나름 각본을 쓰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오글오글거리는데 각본 쓰고 그 다음에 마이크 사가지고 녹음하고 혼자 편집하고 포토샵 배워가지고 표지 만들고 이래가지고 막 보냈었거든요. 그쵸. 쿵쿵땅 시절 그쯤이었어요. 막 유재석이랑 한참 나올 때. 그래서, 그런 게 결국은 지금에도 영향을 준 것 같은데. 갑자기 덕 얘기를 하다 보니 저의 그런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을 보면 그렇게 펜질 하다가 그 직업으로 삼은 사람들도 있고, 뭐, 다양한 거를 자기가 좋아했던 일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덕업일치를 모르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덕업일치는 오덕의 덕이죠. 오타쿠에서 오덕 이렇게 말이 넘어가서 그 덕질을 업으로 삼는 일을 덕업일치라고 한다. 네, 그거를 주제로 써진 책이고요. 대학내일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빙글이 공동기획을 했었는데요.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 감전 안 걸리겠죠? 잠시만요. 덕질로 인생 역전이라는 책이고요.
저는 그래서 표지가 지금 이 부분을 보고 책을 빌려왔기 때문에 제목이 차라리 덕업일치였으면은 더 좀 잘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마음도 있는데,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사는 기적이라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왜 쓰여졌는지 취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바야흐로 덕후의 시대. 오늘날 덕후는 방속에서, 어차피 여러분 안 보이죠? 제 얼굴로 보여드릴까요? 이 부분은 어차피 안 보이죠? 네. 바야흐로 덕후의 시대. 오늘날 덕후는 방속에서 들여앉아 혼자 몰두하고 즐기는 은둔자 이미지를 벗고 실력과 개성을 갖춘 매력적 인간형으로 그 존재감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덕후의 영향력은 취미의 영역 안에 갇혀있다. 제 아무리 뛰어난 덕력 신공을 가진 자도 그게 밥 먹여주냐? 라는 한마디에 고개를 떨어뜨린 채 남들이 말하는 밥벌이를 찾아 나선다. 이 땅에서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메말라 간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겠다는 것은 철없는 꿈에 불과하다. 덕업일치 프로젝트는 여기서부터 출발했다. 덕질, 좋아하는 일과 본업, 밥벌이에 일치하는 삶을 살기란 그토록 어려운 걸까? 우리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는 없는 걸까? 어딘가에 그 철없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덕업일치를 이뤄낸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았다. 남들과는 조금 다른 일을 간다는 이유만으로 미운 놀이 새끼 취급을 받아야 했던, 그러나 자신만의 날갯짓을 멈추지 않은 이들, 마침내 판타지인 줄 알았던 유쾌한 밥줄 앞에 한 발짝 다가선 이들 말이다. 2달간의 인터뷰 끝에 얻어낸 12명의 덕업일치 비법 노트를 여기 공개한다. 철없는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 그들이 겪은 희로애락의 경험담과 그로부터 나온 솔직한 조언들이 진로로 고민하는 청춘, 건태로운 밥벌이에 지친 기성세대에게 작은 영감이나마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라는, 네. 여러분들 어떤 덕질을 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영우님은 NCIS 덕후로 다음 시즌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고, 민철호님 여자들은 덕후를 싫어한다고 했는데, 뭐 여자들도 사실 아이돌 덕질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네, 배민규님, 저는 책벌레 운영자가 아니고 책벌레에서 책만 읽고 있는, 네, 이찌라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첫 번째 얘기가 딱 그거였어요. 연예인을 좋아하다가 빠순이에서 기자가 되신 강효진 기자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유일한 스펙은 덕질이었다라는 거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분은 2008년 대학 입학과 동시에 국내 드라마 덕질을 시작해서 가장 깊이 빠졌던 한 드라마의 1주년 영상회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드라마의 마지막 회 단체 관람 행사까지 진행을 하게 됐대요. 그리고 모 배우 팬미팅 기획을 진행하고 모 가수 전국 투어 쫓아다니며 관람하고 도서관 오가며 취업 준비에 매진했던 시기가 여기니까, 이거 빌린 책이니까 지워야지. 그 전까지는 다 이제 사실 그냥 덕질로 열심히 했던 거죠. 그래서 첫 직장에 기적적으로 취업해서 좋아하던 배우를 기자 신분으로 제외했고, 좋아하던 가수를 기자로 만나서 인터뷰했고, 그 직장을 퇴사해서 뉴스에이드에 입사했고, 그러면서 지금 전자책, K-팝, 아이돌, 그리고 혼마를 발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이 밥 먹여주는 직업이라는 건데요. 점심시간, 어제 본 드라마 얘기를 했더니 옆자리 선배가 대뜸 화를 낸다. 야, 밥 먹는데 일 얘기 좀 하지 말자. 요즘 대세인 드라마, 최근 재미있게 본 영화, 아이돌 멤버끼리의 핑크빛 가십, 전부 또 하나의 일거리다. 누구와 누가 사귄다는 소문이 돌면 일반 사무실에서는 진짜 사귄대? 하고 재미있어 하지만 우리에겐 지령이 떨어진다. 전화해서 물어봐. 공식 입장 언제 나온대? 연예부 기자? 연예인이랑 친하게 지내고 연락도 주고받고 매일매일 얼굴 보는 그런 직업인 줄 알았다. 지금 나에게 연예인은 그냥 살아서 걸어다니는 예쁜 일거리다. 물론 기자가 되면 언젠가 한 번쯤 그토록 좋아하던 내 가수, 내 배우를 만나게 된다. 하지만 그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순간 앞에는 한 가지 전제가 붙는다.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 관계라는 것.
그들은 기사 한 줄로 연예인을 들었다 놨다 하는 우리를 일면 두려워한다. 분명 원했던 모양새는 아니다. 그래서 팬들이 연예부 기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말한다. TV로만 좋아하세요. 그때가 가장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자, 상위 1% 빠순이임을 자부하던 시절에는 압구정 CGV 대관에서 드라마 영상회도 개최하고 팬 대표 소속사랑 팬미팅도 기획했었다. 팬 커뮤니티에선 NPC라 불렸고, 여러분 NPC 뭔지 아시죠? 남자분들은 아실 텐데, 게임에서 한 자리에서 항상 머물면서 게임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도우미 캐릭터. 언제 접속해 있어도 항상 로그인해 있는 존재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NPC라 불렸고, 그러면서 사실 이렇게 계속 어떤 기획사와 관련된 일을 했으니까 어디 한 군데 내 자리 하나쯤은 있을 줄 알았다. 기획사 홍보팀에 들어가든 매니저를 하든 설마 굶어 죽기야 하겠어? 하지만 현실은 혹독했다. 졸업하고 1년을 백수로 보냈다. 서류 광탈 100군데는 기본 스펙이라는 말이 딱 내 얘기였다. 하다못해 막내 스텝 알바 자리조차도 나를 부르는 곳이 없었다. 프로듀서가 꿈이긴 했지만 내 스펙으로 언론고시는 어림도 없었다. 죽지 못해 살았다. 뭘 할 수 있을까 숨만 쉬며 거우 지냈다. 그래도 취업 준비는 해야 하니까 도서관 왔다 갔다 하면서 방송 관련 직군에는 닥치는 대로 지원서를 넣었다. 한 연예 매체에서 면접을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 면접 끝에는 이런 말이 덧붙었다. 마음에 들긴 하는데 확신이 안 드네요. 글 한 편 더 써올 수 있어요? 다음 날 내가 써낸 글은 그대로 기사가 되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도 올랐다. 결과는 합격. 유일하게 면접을 봤던 그곳에서 3개월 인턴 과정을 거쳐 정직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실 연애 관련된 기사를 쓰게 됐고 그게 바로 기사로 올라갔으면서 이제 하게 된 거죠. 여기 그 강효진 님의 사진과 그 빠순 덕질의 흔적들이 보이고요. 근데 사실 어떤 일을 했냐. 소설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를 보면 주인공이 다니는 언론사의 연말 직원 행사에서 올해의 트래픽상을 시상하는 장면이 나온다. 요즘 미디어 시장의 현실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러니까 기사를 잘 썼거나 신박한 기사 발굴이 아니라 트래픽 많이 뽑는 게 중요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60분짜리 드라마 한 편을 보면 10분 단위로 6개의 기사를 내보낸다. 대사치고 상황 묘사하고 사진 편집하고 설명하고 업로드하는 과정이 10분 안에 모두 이뤄져야 하는 거다. 아무리 공들여 기사를 써봤자 속보성 기사나 실시간 검색어를 물고 쓰는 기사들에 묻혀버린다. 예를 들어 띵띵띵 소설가 표절이란 검색어가 화제라면 예를 들면 표절 논란 이가희 작품 즐겨 읽던 민효린, 비키니 사진 눈길. 사실 이와 이거 상관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기사들이 다른 기사들을 모두 묻어버리는 거다라는 거죠. 네, 덕질로 인생역전이란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느끼기 시작할 무렵 지금의 회사에서 제의가 들어왔다. 주 5일 근무에 트래픽용 기사 안 써도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주 5일 근무 당연한데 어쨌든 기자라는 직업이 그렇지 않다 보니 기존 매체 환경과 전혀 다른 스타일의 재밌는 기사를 써보자고 했다. 단점이라면 새로 시작하는 매체라 스타트업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이었다.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아직 20대인데 1년 하다 망해도 여전히 20대인데 어떤가 싶었다. 떨어지는 블록들을 속도전으로 쳐내야 하는 테트리스 같은 게임 환경에서 주체적으로 판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부루마블 같은 세계로 들어온 거다. 이 비유가 되게 좋았어요. 역시 기자님이라 이렇게 테트리스 같은 환경에서 부루마블로 들어왔다고. 네. 그래서 기자가 된 후로 예전만큼 드라마가 재밌지 않다. 10분 단위로 기사를 써야 하던 시절 드라마 보는 것은 스트레스 그 자체였다. 사람들이 예능 프로그램을 즐길 때 나는 웃긴 말이 터지면 야 저게 야마다 하고 외치며 제목을 뽑아내곤 했다. 야마는 이제 기사 꼭지 제목을 말하는 일본어겠죠.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책임감도 따른다. 내가 취재를 나가면 현장에서 나는 강효진이라는 개인이 아니라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나를 위해 시간을 내준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야 되고 회사에도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줘야 한다.
많은 사람이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했는데 하찮은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 네, 그러다 보니 취미와 직업에는 차이가 있더라라는 점입니다. 뭐 강효진님의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한다는 일을 한다는 것. 남들 놀 때 일하는 게 이 업계의 특징이다. 쉬는 날 방송에서는 더 재미있는 걸 한다. 늘 시간에 쫓기며 빨리빨리 트렌드를 파악해서 따라가야 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한다. 한때 너무 사랑했던 취미를 더 이상 취미로 즐길 수도 없다. 덕업일치는 어쩌면 판타지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쉽게 말할 수 없다. 내 능력 덕분에 가능했던 것도 아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엄청나다.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적당한 운이 맞아떨어져 행복한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길 바라본다. 라고 본인의 그 덕업일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팬이었다가 기자가 된 엄밀한 덕질은 아니라고. 그 민초로님 말 얘기처럼 여기에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오타쿠는 조금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분이나 아니면 지금 다른 예를 보면 요것도 하나 더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강효진이 말하는 연애불기자 요거까지 읽어드릴게요.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 라이프와 마찬가지로 연애라는 분야 전반에 관련된 뉴스를 쓰는 직업. 연예부 기자의 일이죠. 흔히 보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의 줄거리 토막 기사, 리뷰 기사, 온갖 종류의 속보성 기사, 칼럼형 기획 기사 등등을 모두 쓴다. 고로 이딴 것도 기사냐와 간만에 보는 개념 기사라는 댓글을 달리는 기사를 쓴 사람이 동일 인물일 수 있다. 연예부 기자가 되고 싶다면 우선 왜 하고 싶은지부터 명확하게 하는 게 인생 낭비와 훗날의 후회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환상을 갖고 들어온 인턴들의 업계 정착 비율이 아주 낮은 걸 보면 대다수는 상상과 다른 현실을 느낀 것 같다. 연예인과 친분을 쌓고 방송에 나가 인터뷰를 하고 대단한 특종으로 세상을 들썩이게 만드는 그림을 꿈꿨다면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를 쫓아 의미 없는 어뷰징 기사를 쓰거나 온갖 소속사에서 보낸 보도자료를 고쳐내 보내는 업무가 대부분이라는 현실에 좌절할 수도 있다. 드라마처럼 멋진 그림이 없는 일은 아니지만 흔한 일도 아니다. 요즘은 인터뷰라고 해도 대부분이 라운드로 통칭되는 공동 인터뷰다.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질의응답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외하면 연예인이 보도자료를 읽어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밖에 다이나믹한 연예부 기자의 지극히 현실적인 일상은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는 소설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으니 관심 있다면 읽어볼 것을 권한다. 그러니까 이 책은 굉장히 달달하게 너 덕질해도 돼 라는 얘기라면 왠지 저도 안 읽어봤지만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는 책은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겠죠. 네. 그래서 아까 그 얘기 하다 말았는데 민초로님이 엄밀한 덕질은 아니지 않냐. 우리가 생각하는 덕후가 조금 뭐 게임이나 뭐 만화에 치우쳐져 있다면 이 책이 완전히 그런 분들을 다루고 있진 않아요. 약간 이 정도의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분들의 이 이야기고요. 아까 임상수님이 형광펜 표시하는 게 더 좋다고 했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형광펜으로 표시하면 조금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린 느낌인데 앞으로는 그냥 책을 사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조금 스키밍으로 읽어드리면 이거는 이제 그 신민성 님이 요리를 덕질해서 직업으로 삼으면서 나온 그림이에요. 왜 낙지가 요 조그만한 밥에 올라가 있지? 무식한 저의 그러면서 굉장히 예쁜 그런 요리에 대한 사진이 나와서 이 시간에 보시는 분들이라면 좀 배가 고프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직업으로 삼아서 필리핀 보홀에다 다이빙 샵을 차린 커플의 이야기도 나와요. 결혼해서 이제 그 필리핀으로 가서 스킨스쿠버 강사를 하면서 살고 있는 부부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분은 임재현 포토그래퍼님인데 사진을 좋아해서 사진을 결국 업으로 삼게 된 분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바리스타 분, 이렇게 커피 일을 업무로 하시는 박솔타미나 님의 커피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저는 어디 갔어?
일단 여기 송은정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분을 제가 그 책방에 가서 만났어요. 저희 왜냐면 근처에 있는 독립서점 여행 책방 일단 멈춤이라는 그 책방의 이야기였는데 그래서 되게 반가워가지고 이분 얘기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 얘기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분은 2005년 3월에 국문학과로 진학해, 저랑 학번이 같네요. 학보사 기자로 활동했고, 방송 작가로 취업했다가 6개월 만에 퇴사했대요. 그리고 출판사에서 단행본 에디터로도 근무했다가 퇴사 후에, 그러니까 2011년에 북아일랜드로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갔대요. 그래서 2012년 북아일랜드 캠프힐이라는 장애인 커뮤니티에서 자원봉사 생활을 하면서 가치관에 결정적인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2013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잡지사에 취업했지만 다시 퇴사하고 책방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행 책방 일단 멈춤을 오픈하고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염리동이라고 이대역에서 나와서 내려오다 보면 있어요. 네, 상수님 가봤다고. 그래서 한번 이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예능 프로그램 방송 작가와 단행본 에디터와 잡지사 에디터 이렇게 세 가지 직업을 거쳤다. 글을 다룬다는 하나의 맥락 속에 있으면서도 제각기 장단점을 가진 일들이었다. 방송사에서 출판사로 이직한 후에 이 일이 나의 일인 것 같다며 만족스러워했던 기억이 난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사람을 만나며 꼼지락꼼지락 글을 매만져 책으로 만들어내는 일은 나의 습성과 잘 맞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곧 빡빡한 일정에 지쳤다. 책 만드는 일은 좋았지만 나만의 시간을 보장받는 것도 필요했다.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할 수도 있었지만 1년 내내 그렇게 일할 순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고작 이직뿐인가? 하고 출판사들을 찾아 채용 공고를 보던 중에 드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취업과 퇴사라는 메비우스의 띠를 끊고 북아일랜드로 떠났다고 합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캠프힐이라는 장애인 커뮤니티에서 자원봉사자로 1년간 일했다. 지적장애인들이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전 세계에서 온 봉사자들이 모여 함께 일하고 먹는 마을이다. 나는 그들 중에서 두 번째 나이가 많았다. 거기 오는 유럽 친구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이다. 갭 이어라고 불리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자기 시간을 가지러 오는 친구들이 많았다. 저도 여기에서 갭이어라는 말을 처음 봤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후에 바로 나는 무슨 과에 가야지가 아니라 이렇게 좀 탐색을 하고 인생에 대해서 탐색을 하고 대학을 결정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다. 그들은 정확히 뭘 하게 될지 모르는 상태로 이것저것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있었다. 장기간 여행, 자원봉사, 아르바이트 등등. 우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당연히 대학에 가고 대학에 졸업하면 당연히 다음 스텝은 취직, 결혼, 출산이 아니던가. 갑자기 많은 유럽인들 사이에 들어간 나는 선택이 자유로운 사회에서 살아온 그들의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부러웠다. 귀국 후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당장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잡지사에 들어갔다. 북아일랜드로 가기 전과 똑같은 삶이 반복됐다. 한 뼘만큼 나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내 글을 쓰고 싶었다. 남의 글을 만지는 것도 남의 이야기를 쓰는 것도 아닌 내 글, 창작 행위를 하고 싶었다. 마침 동료 직원이 자기 작업실을 냈다. 아차 싶었다. 저 친구도 작업실을 갔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요거는 북아일랜드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만뒀다. 글 쓰는 것만으로 당장에 먹고 살 수는 없으니 작업실 겸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할 뭔가가 필요했다. 내가 좋아하는 여행과 글에 내게 익숙한 출판을 엮으니 여행 책방이 떠올랐다. 그렇게 여행 책방 주인이 됐다. 네. 그래서 내가 그 북아일랜드에 가서 겪었던 것은 그곳에는 앞만 보며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었다. 일에 목숨 걸지 않는 분위기가 좋았다. 다른 삶도 가능하다는 것. 누군가와 경쟁하며 살 필요는 없다는 것. 그때 깨달은 마인드를 책방을 운영하면서 늘 잃지 않으려고 한다. 사람들은 자주 책방의 미래나 목표를 물어온다.
내년이면 책방은 2주년을 맞이한다. 아마 지금 2015년에는 2주년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 공간의 계약 기간이 또한 2년이다. 그럼 곧 문을 닫으실 수도 있겠네요. 그때가 되면 책방을 갑자기 북아일랜드 사진이 나왔어요. 이렇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나왔고 어쨌든 그때가 되면 책방을 더 이상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다시 묻는다. 이러는 것이 아깝지 않겠냐고. 나는 책방을 그렇게 진지하게 하지 않는다. 내 어깨를 너무 무겁게 하고 싶지 않다. 어떻게든 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즐거울 수 없다. 다른 책방들은 잘해나가는데 나만 그만두면 난 나고자인가? 당연히 그렇지 않다. 만약 이곳을 접게 된다면 더 재밌는 일, 더 잘 맞는 옷을 찾아 떠나는 순간일 거다. 이것이 내가 북아일랜드에서 배운 삶에 대한 태도다. 네, 그래서 이분이 여행 책방을 하게 된 이유와 이 마지막 이 단락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책방을 해서 부자가 돼야지 뭐 돈을 벌 거야가 아니라 책방 문 닫으면 난 또 그때부터 새로운 거 고민해봐야지 뭐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서 이분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여행과 책,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 모아놓은 나만의 공간이 생겼고 하지만 이제 나는 처음에는 균형 잡기가 어려웠대요. 그래서 반년간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막상 오롯이 혼자 끌어나가다 보니 충격이 컸다. 문을 열고 닫는 시간이나 쉬는 날 하나를 정하면서도 얼마나 전전긍긍했는지 모른다. 내일을 하면 월요병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하기 싫어 이불 속에서 버틴 적도 있다. 그래서 오전 11시에 열었다가 1시에도 열어보고 월요일에 쉬었다가 일요일에도 쉬어보면서 방법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다. 그래서 조금 늦게 열었다가 SNS에서 비난을 받은 적도 있다. 반면 혼자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테마도 여행 책방인데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해 주신 분들도 많다. 결국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하든 각자의 기준에 맞게 해석하기 마련이다. 누군가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마음먹고 나니까 무척 편안해졌다. 1시간 늦게 열면서 매출 떨어지면 어쩌지 걱정했던 압박감들도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책방의 모습이 있고 저도 가봤는데 되게 좋아요. 굉장히 마음이 너무 좋다 여기 막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 데라서 여행책, 독립출판물, 작은 여행서품을 판매해요 라는 곳이고 예전에 갔을 때 너무 예쁜 달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사야지 하고 딴 거 막 이렇게 돌아보다가 나중에 봤는데 다른 손님이 그걸 가져간 거예요. 근데 여기 재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 제품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달력을 못 사고 왔었는데 굉장히 행복해지는 제품들이 많은 그런 여행 책방이고요. 요게 좀 재밌어서 소개할게요. 이 송은정 대표님인데 이분이 말하는 책방 사업에서 이게 굉장히 리얼했어요. 책방 준비 비용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자리마다 너무 다르다 하면서 굳이 공개는 안 해주셨네요. 근데 그 염리동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셀프 인테리어를 했는데 70만 원 안팎이 들었대요. 페인트, 전기공사, 책장 설치하는데 들었고 가구를 구입하는데 100만 원 안팎, 도서를 구입하는데 150만 원 안팎, 명함 및 홍보 엽서가 10만 원 안팎, 그리고 로고와 명함 제작 비용은 지인 찬스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방 유지 비용은 월세, 세금, 전기세, 수도세, 가구 추가 구입할 일이 있다. 그리고 포스터 및 홍보 엽서를 제작할 일이 있는데 매회 5만 원 내외다. 그리고 도서 구비 비용이 필요하다. 라고 하셨고 수입은 주로 도서 판매, 워크숍, 행사 운영을 위해 주수입을 얻고 책 편집, 원고 청탁 등의 프리랜서 편집자, 에디터 활동을 통해서 부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는 책방 주인이 되어봤다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까 이제 민철호님이 그 기자님하고 책방 주인의 공통점이 있다고 마음 가는 대로 재미있게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근데 또 약간 기자님이 상대적으로 덜 그럴 것 같고 이분은 그냥 이렇게 나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뭐 이거 망한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뭐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멋있었고요. 원래 오늘 세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또 시간이 30분이 돼가서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조금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목차를만 보여드리면 이제 뭐 오너 셰프, 신민서님,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다이빙 덕후, 포토 브레이커가 된 사진 덕후, 그 다음에 커피 덕후, 그 다음에 원래 이것도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앱 쪽 기획 쪽을 하셨던 기획 덕후 공준식님, 그 다음에 이것도 재밌어요. 섹스 칼럼니스트가 된 연애 스토리 덕후 클로이, 그 다음에 아까 지금 말한 송은정님, 그 다음에 아웃도어 여행 덕후 김석기님, 사진 덕후, 창업 덕후, 음악 덕후 김현수님,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민님 더해줘. 네, 오늘 여기까지 주무셔야 되잖아요. 제 얼굴을. 네, 그래서 오늘도 30분 동안 한번 읽어봤는데 많이는 못 읽어드렸고 두 꼭지를 읽어드렸어요.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요즘 책 소개, 책 선정하고 준비하는데 진짜 좀 점점 압박을 많이 느껴요. 왜냐면 이 조회수도 막 신경을 쓰면서 제가 어떤 책을 읽을 때 많이 들어오셨더라, 어떤 책을 읽을 때는 반응이 별로였더라, 뭐 상수님 다음 책 예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조금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을 텐데 저도 막 이제 오늘 방송 끝났잖아요. 이거 하루밖에 못 읽었잖아요. 그러면 내일은 또 무슨 책 읽지? 막 이렇게 고민 엄청 빠지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 송은정 대표님, 사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까? 제가 그냥 좋았던 책,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들려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네, 제가 좋아하는 얘기들로 저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책들로 가져와서 또 여러분들하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리고 그 지민님 귀뜸 좀 해줍시다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그러면 앞으로는 좀 책 방송하기 전에, 저녁에 하기 전에 낮에 좀 포스팅을 해서 오늘 무슨 책 읽을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오세요 하고 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같이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덕업일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영화책도 좀 해달라고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좋은 꿈 꾸세요. 안녕히 주무세요.